안녕하십니까. 월간 와인 리뷰의 발행인이 되는 최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강론에 이어 30번째 라만차의 훌륭한 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을 라만차의 와인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번 요 앞선 강론, 즉 29회 강론에서도 코리아 와인 챌린지에 이렇게 수상한 와인을 이야기를 하면서 숱한 레드 와인 가운데서 최고의 영예를 얻은 와인이, 즉 레드 트로피를 받은 와인이 라만차의 볼베르 와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공교롭게 같은 라만차의 와인을 다시 두 번째 골드 와인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만차에 관한 이야기는 전번 강론에서 광활한 땅, 그리고 어쩌면 조금은 나른하게 느껴지면서도, 그리고 이야기꾼 세르반테스의 유명한 돈키호테의 고향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는 1605년에 처음으로 제1편이 나와서 출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 간격을 두고서 두 번째 1615년에 제2편의 돈키호테가 나옴으로써 세르반테스는 스페인에서 가장 뛰어난 17세기의 이야기꾼이면서도 세계적인 문호의 반열에 들게 됐던 분입니다. 돈키호테 이야기는 그저 풍차와 싸운다는 이야기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그 이야기의 줄거리 1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퇴락한, 돈도 없고 그저 명예도 별로 없는, 권세도 없는 퇴락한 시골 귀족이 그저 할 일은 없고 하니까 매일같이 환상적인 소설을 읽고 글을 읽고 하다 보니까 두뇌 머리가 그냥 늘 환상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 현실하고 괴리가 된 환상 속에서 사로잡혀가지고 자기의 징조부가 남긴 유품으로서 갑옷, 창 이러한 투구를 쓰고서 이제 출정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 하수인을 하나 데리고 가야 하니까 어리숙한 시골 이 농부인 산초를 데리고 길을 떠나서 이 풍차와도 싸우고 여러 기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사실은요, 이 돈키호테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라만차를 생각할 정도로 라만차와 돈키호테는 끈끈한 연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라만차의 지역이 새로이 지금 세계 와인의 명산지가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전이하는 형태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같이 스페인의 경우에도 여태까지는 저 위에 라리오하, 리베라 델 두오로, 다음에 또로, 다음에 루에다 이러한 와인의 산지들이 전부 다 스페인의 중북부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이 근래라 하는 게 반드시 한 5년 전, 10년 전에도 아마 되겠습니다만, 근래 라만차 와인이 새로운 스페인의 명품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비단 라만차만 그래요. 라만차는 물론 스페인의 중부 지역입니다. 그 중부 지역에서 다시 서남쪽으로, 대서양 쪽으로 내려오면 후미아라는 또 하나의 와인 산지가 있는데, 그래서 라만차와 후미아 와인이 새로이 스페인의 명주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코리아 와인 챌린지에서도 이것은 여실히 입증이 되고 있다 하는 걸 참고로 두 번째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론의 카테고리를 두 개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왕 하나는 관광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와인에 관한 본론입니다. 관광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라만차는 제일 먼저 똘레도가 있습니다. 똘레도. 이 똘레도는 바로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에서 남으로 내려오면은 첫 번째 이 라만차 북쪽에서 만나는 동네가 똘레도입니다. 똘레도라 하는 동네는요, 중세 소위 스페인의 옛 도시이기도 합니다만, 거기에
아주 150년이나 걸려서 만들어진 대성당을 위시해서 1936년에 스페인 내전이 일어났을 때 공화파와 그 반대파되는 양쪽의 싸움이 일었을 때 지키는 수비와 다음에 공화파 간에 아들 하나를 두고 결국에는 수비 장수가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애잔한 스토리가 있는 곳이 돌레도입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돌레도는 스페인의 수도였기도 했습니다. 즉 그라나다의 모든 이슬람인을 이렇게 쫓아내고 난 뒤에 완전히 스페인 전국이 기독교화된 국가로 발전했을 때 그때 첫 수도가 바로 돌레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마드리드로 옮겨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 라만차의 주도라는 건 주의 수도죠. 주도로서 알바세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알바세테는요, 이렇게 마을에 들어서면은 대단히 유서 깊고 고풍스러우면서 매우 이렇게 유럽풍의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물론 스페인도 유럽의 한 국가지만 스페인대로 이베리아 반도의 독특한 문화적인 이렇게 풍토를 가있기 때문에 진정하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서구 유럽하고는 조금은 이렇게 모든 풍물이 서로 틀린 느낌을 갖는데, 이 알바세테에 들었으면은 완벽하게 스페인 풍보다는 유럽풍이 강하게 느껴질 정도로 대단히 활기찬 도시입니다. 인구는 한 20만 명이라고 들었습니다만은 이 알바세테 바로 이웃에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알만사라는 즉 스페인의 소비 지정 와인 산지가 바로 이 알바세트에 있습니다. 해서 알바세트 디오로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는데, 오늘 이 라만차의 수도인 알바세토가 역시 관광의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여기도 역시 한때는 이슬람 문화가 거기에 배어 있다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이죠. 또 다시 이 알바세트에서 남쪽으로 한 20km쯤 내려오면은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 아라곤 산맥이 나타납니다. 몬테 아라곤이라 해가지고 동네 이름은 친칠라입니다. 해서 원래 정식 이름은 친칠라 데 몬테 아라곤. 근데 이 몬테 아라곤이라는데 저는 사실은 별로 애완동물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만은 그때 사실 친칠라에 들어갔을 때 같이 동행했던 분이 여기가 토끼야, 아라곤 토끼 종의 고향입니다. 아라곤 토끼가 친칠라라 그러면 대단히 유명한 종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처음으로 친칠라가 아라곤 토끼의 이렇게 원산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요, 마을은 되게 작습니다. 해발 한 300~400m 밖에 안 되는 약간 이렇게 평지에서 올라간 언덕에 자리를 잡은 가장 중세풍을 지금도 진하게 이렇게 지키고 있는 마을입니다. 제가 들어갔던 음식점, 그건 추천을 받아서 들어갔습니다만, 그 음식점도 무려 주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150년째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해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정말 참 대단히 오래된 동네구나 하는 것을 느낀 바 있습니다. 해서 다시 요약하면은 돌레도, 다음에 알바세테, 그 다음에 이쪽에 친칠라, 이 세 곳이 이 라만차 안에 있는데, 하나 제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라만차의 상징적인 이야기가 돈키호테라고 이야기했고, 그 돈키호테가 마을을 떠나서 이렇게 출정식을 갔는데 그 출정을 했던 마을이 엘푸에로토입니다. 엘푸에로토. 그래서 엘푸에로토, 물론 마을은 자그마한 마을인데 여러 가지 조형물로서 돈키호테를 이렇게 연상을 시켜주고 있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해서 네 군데 이 관광지가 있다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 이 세 가지 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리아 와인 챌린지 22, 그러니까 금년 6월 달에 있었던 코리아 와인 챌린지에서 금상을 받은 대단히 훌륭한 와인이기에 오늘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일단
브랜드를 각인시켜드리기 위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포도 품종은 가르나차입니다. 가르나차도 틴토가 있고 블랑이 있는데 틴토입니다. 그래서 틴토는 레드란 뜻입니다. 레드 가르나차. 가르나차는 사실은요, 프랑스의 이쪽에 남프랑스 일대에서 번성하는 그르나슈입니다. 그르나슈. 그르나슈가 스페인에서는 가르나차로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포도종 자체는 굉장히 유순한 포도종이고 그리고 번식력이 대단히 훌륭한 이렇게 포도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색상은 제가 여기에 나오기 전에 사무실에서 지켜온다라고 이렇게 테이스팅을 같이 했는데 색상 컬러는 이 가네트 레드, 즉 붉은 아주 화사한 석류 색상이라 하는 걸 말해서 석류 빛깔이죠. 막 가네트 컬러입니다. 레드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 아로마는 허브 향이 아주 깊게 배어 있다는 것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맛은 두말할 것 없이 막 골드를 받을 정도 같으면 우리 코리아 와인 챌린지 심사원들의 뭐랍니까 입안을 만족시켜 주었다고 봤을 때, 첫째 굉장히 벨베티한, 그러니까 부드러운 이 감을 보여주었고, 두 번째는 이 와인 자체가 탄닌이 아주 정제된 탄닌. 저는 가끔 세련된 이 탄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정제된 탄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주 탄닌은 정제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 와인이 어떠냐 하면 참 좋은 와인이다 할 때 딱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은 웰 밸런스입니다. 모든 게 맛이 쓴맛, 단맛, 신맛, 짠맛, 이 네 가지 맛이 완벽하게 하나로 입안에서 흡족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훌륭한 와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이게 알타도. 이 와인은 모나스트렐, 이 스페인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레드 와인의 포도 품종입니다. 모나스트렐. 근데 이 모나스트렐도 프랑스어로는 무베들입니다. 무베들이라는 포도 품종입니다. 그래서 무베들이 스페인에 가서는 모나스텔로 이름이 변종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와인도 이번에 브론즈를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와인을 일부러 이렇게 테이스팅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모나스텔의 와인이 느끼는 주는 것은 부드럽고 기분 좋은 와인이라는 것을 되풀이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여기 화이트 와인은 베르데호라는 품종으로 빚은 화이트입니다. 베르데호. 원래 이 베르데호는 저 포르투갈의 태평양에 들어있는 마데이라는 섬에서 마데이라를 빚을 때 원래 이 베르데호 포도장을 썼다는데, 이후에 이 베르데호가 이쪽에 오스트라리아 쪽으로 가장 널리 번식이 되어 옮겼던 포도 품종이 하기도 합니다. 물론 스페인에도 이 베르데호가 대단히,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서로 붙은 이베리아 반도이기 때문에 마데이라의 포도 품종이 본토로 넘어오고 본토에서 다시 이웃 나라 스페인으로 온 것은 그 유통의 경로가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쉽게도 이 화이트는 수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이 세 병을 함께 갖고 나온 이유는 이 와인을 빚은 그 소위 와인 메이커랄까, 오늘 와이너리를 할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곁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이 와인이요, 만드는 원 회사는 핑카펠라라는 핑카펠라. 근데 이 핑카펠라는 원래 오랜 동안 아마 그 토착에서 와인을 빚었던 양조인인데, 여기에 이렇게 새로이 바람을 집어넣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탈리아의 오르토네의 유명한 판티니 그룹이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와인을 받아보고 명세서를 봤을 때 깜짝 놀란 것이, 판티니 그룹이 이제는 스페인까지 진출했구나 하는 그 놀라움을 사실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좋은 와인은 사실은요, 생산지가 어디냐, 누가 어떠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잣대가 있습니다만은, 저도 늘 한 가지 그것에 같이 이렇게 팩터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가, 이 와인을 누가 데리고 갖고 오느냐, 누가 갖고 와서 누가 유통을 시키냐, 그리고 그쪽에 상대가 이 와인을 공급해 주는 데가 누구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이제 판티니 그룹은요, 이탈리아 안에서는
확고부동한 입지를 점했습니다. 한 20년 전에 오로또나에서 세 사람의 사나이가 만나가지고 판티니 그룹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판티니가 이쪽에 이탈리아 남부를 석권하고 난 뒤에 사레다냐까지 가서다가 이젠 사레다냐에서 다시 스페인에 이 알바세테까지 왔다 하는 이야기를 보고서 야, 참 이 양반들 참 대단하게 이렇게 역동적으로 진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이 와인에 대한 신뢰를 제가 흠뻑 가졌다 하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요. 수입사도 그렇습니다. 수입사도 그 판티니하고 끈끈한 유대를 갖고 있는 와이넬이 이 와인을 갖고 왔는데 더군다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코리아 와인 챌린지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와인을 출품을 해서 우리 챌린지를 빛나게 해준 세 개의 국내 유통 수입사 가운데 이 와이넬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되풀이 말씀을 드리면 레빙 더 메일, 그다음에 동원 와인 플러스, 그다음에 와이넬 이렇게 세 수입사들이 코리아 와인 챌린지 60개 이상의 와인 이 뭡니까 출품을 해서 크게 이바지해 준 이게 고마운 뜻이 있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또 갖췄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내 주변에 선후배도 있고 그 다음에 동료 지인들이 숱하게 있는데 제 이 유튜브를 들으신 분들 제발 좀 제 말을 믿으시고 이런 좋은 와인을 코리아 와인 챌린지에서 금딱지를 받은 와인을 그냥 무조건 신뢰하고 한번 이렇게 시험을 해보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